안녕하십니까. 타행의 세계를 진행하는 송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행의 기초 시간인데, 우선 타행의 기초 시간에는 요즘 시즌에 자주 출조하는 저수지 무지개 송어를 대상으로 한 패턴을 가지고 타행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한 바늘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이 쓰임새가 다 틀리게 됩니다. 뭐 님프면 님프, 플라이면 플라이, 웨시면 웨트 플라이, 이렇게 다 틀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수지 무지개송어에 주로 쓰이는 비드 헤드 님프의 타행을 하게 될 바늘인데, 이 바늘은 TMC 3761이라고 합니다. 이 3761이라는 기호는 바늘의 모양을 보고서 기호를 붙이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플라이 하는 사람들은 바늘의 생김새를 설명하기보다는 TMC 3761, TMC 100, TMC 900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말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보통 통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 이렇게 바이스에 바늘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재료를 얹기 위해서 미실 감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것은 미실 감는 작업은 모든 타행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조금 남겨 놓으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가지런하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주셔야 되고요. 보통 바늘이 굽어지는 곳까지, 이제 이 허리 부분에서 굽어지는 곳까지 미실을 감아주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것이 이제 미실을 감는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비드헤드 님프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늘에 지금 보시는 것이 비드헤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비드헤드는 무게를 줘서 바늘을 가라앉게 하는 구실도 있고, 물고기가 이 금색에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구실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드를 보면 구멍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 한쪽 면은 구멍이 크고 한쪽은 구멍이 작습니다. 그러면 바늘 끝에 구멍이 작은 쪽부터 바늘에 통과를 시켜주게 됩니다. 꼭 구멍이 작은 쪽부터 바늘을 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밀어넣으면 바늘 귀에 걸려서 딱 멈추게 됩니다. 역시 미실 감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미실을 감으실 때는 이렇게 바늘의 날카로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갈 때 실이 바늘 끝을 스치게 되면 실이 아주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보통 실을 많이 끊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돌리다가 바늘 끝을 스쳤을 때 실에 상처가 나서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뒷부분으로 갈 때는 보빈의 각도를 약간 사선으로 주어서 바늘 끝에 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요. 근데 이것이 요즘 보통 비드헤드 님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마라브라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황새 깃털
부분인데요. 요 색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수십 가지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색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보통 이 재료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뭐 많은 곳이나 이렇게 집안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게 돼서 아주 곤욕스럽고 집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걸 사용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날려서 싫어하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라낼 때 가해를 많이 써서 잘라내시게 되는데 가해를 써서 잘라내게 되면 그만큼 먼지도 많고 재료의 손실도 더 크고 이 잔 부스러기들이 많이 날리게 되니까 그냥 손을 이용해서 뜯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를 사용해서 자르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적당량을 깃털에서 제거해주면 가볍게 뜯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바늘에 얹어주게 됩니다. 길이는 보통 이 바늘 길이만큼 혹은 약간 더 길게 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보신 다음에 길이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왼손에 옮겨 잡으시고 이것을 바늘 위에 보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가 달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몸통의 결절을 표현해 주거나 그리고 또 약간의 반짝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틴세리아라는 이 재료인데 이것을 몸통에 감길 만큼을 적당량을 잘라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옮겨오면서 감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비드님프의 뒷부분에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제 몸통을 성형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이 쓰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냥 이 여지껏 쓴 동일한 재료를 이용해서 몸통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같은 재료를 쓰는 것들이 이 패턴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재료를 써주는 것이 더 좋고요. 이렇게 더빙제를 이용해서 몸통 성형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셔닐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두꺼운 실을 이용해서 몸통을 성형해 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마라브를 뜯어서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에 역시 실에다가 더빙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꼭 꽉 붙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더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감아주시고요. 이 작업은 몸통의 두께가 원하는 만큼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몸통 더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씩 보슬보슬하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미끼의 그 패턴의 자연스러움을 더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반드시 몸통에 쫙 달라붙게 성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심어둔 틴셀을 이용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몸통에 돌려서 감아줍니다.
앞에까지 오셨으면 이 틴셀의 부분을 실과 같이 이렇게 한 번씩 2번 정도를 꼬아 주시고요. 이제 이것이 이 몸통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까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틴셀과 실이 교차되게끔 앞부분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설명드린 윗피니셔를 이용해서 실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윗피니셔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을 돌릴 때는 보통 작은 윗피니셔를 쓰게 됩니다. 이 작은 윗피니셔를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 걸어서 비드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한 바퀴, 2바퀴, 3바퀴 정도를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커터를 해주시고 보드키를 이용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끔 헤드 시멘트를 소량 발라주게 됩니다. 이제 몸통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타잉 도구를 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뜯어내는 데 쓸 수가 있고요. 이 뜯어낸 부분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비드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비드님프는 굉장히 쉬운 타잉에 속하지만 이 비드님프를 반복해서 습달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각종 이 타잉 도구들을 아주 원활하게 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 비드님프를 매실 때 타잉의 그 도구들을 아주 손에 숙달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단한 패턴이지만 타잉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왕이면 간단한 패턴일 때 이런 도구들을 몸에 있게끔 그렇게 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